독도는 누구의 땅인가? 제3부 을사늑약 전후. 을사늑약 직전의 조선은 일본의 만행에 눈치만 살필 정도로 나약한 상태였습니다. 고종 때인 1895년 조선으로서는 지역적인 커다란 병고가 있었습니다. 그 해에 조선 정부는 도감제를 실시하여 울릉도를 행정 관할하였는데 1899년에 울릉도의 인구가 2000명에 이르자 대한제국은 울릉도를 다시 시찰하고 1900년 10월 25일 칙령 제41호를 반포해 울도군을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관보 1716호를 통해서 구역은 울릉전도와 죽도, 속도를 관할할사라고 울도군의 관할구역을 수록함으로써 법적인 효력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1880년대 울릉도 개척 당시 원주민의 80%가 전라도 출신이었는데 전라도 사투리로 독은 도를 의미하며 독섬을 한자로 의역하면 속도, 음역하면 독도가 됩니다. 이들은 독도를 바위섬이란 뜻의 독섬이라고 불렀습니다. 1882년 울릉도 검찰사 이규원이 작성한 울릉도 검찰 일기를 보면 울릉도 전체 인구 141명 가운데 전라도 사람이 115명, 강원도 14명, 경상도 11명, 경기도 1명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정지명으로서 독도는 1906년 울릉군수 심홍택에 의해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지금도 울릉도 주민들은 독섬과 돌섬을 혼용해서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울릉도에는 이미 일본인들이 상당수 들어와 규목을 도벌해 가고 있었고 1903년 울도군수 심흥택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일본인의 호수는 63호이며 벌목의 한정이 없어 일본 순검에게 처음부터도 불법이었고 이제부터 더 이상의 벌목은 금한다고 하니 이 섬에서 벌목한 것이 이미 10년이 지났고 대한제국 정부와 일본 공사가 교섭하여 명령한 바가 없으니 이를 금단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 이전인 1895년 10월 8일 조선으로서는 치욕적인 명성황후 시해 사건인 을미사변이 벌어졌어도 큰소리 한번 내지르지 못할 정도로 당시 대한제국의 힘이 일본에 대해 얼마나 무능하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일본은 러일전쟁을 거치며 독도의 군사적 가치가 매우 크다는 걸 인식하고 독도에 막루를 세우고 무선 전신을 설치하고자 1905년 1월 28일 독도를 무주지라 주장하면서 독도의 일본 영토 편입을 결정하고 시네마현 고시 제40호를 통하여 고시했습니다. 이 사실을 다음 해인 1906년 3월에 처음으로 알게 된 울릉군수는 강원도 관찰사를 거쳐 국가 최고기관인 의정부에 보고하였는데 의정부는 1906년 5월 10일 보내온 보고는 다 보았다. 독도를 영지로 했다는 설은 전혀 근거가 없으니 섬의 형편과 일본인의 행동 여하를 다시 조사하여 보고할 것. 5월 10일 이런 내용의 지령 제3호를 하달하였습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애매한 명령서라고 하겠는데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한과 동시에 사실상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당시 대한제국의 상황을 잘 나타내 준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일본이 독도를 무단 점거했을 때 놀랍게도 박제순이 독도는 일본 땅과는 무관하니 철저히 조사 후 보고하라는 지령을 내렸습니다. 그 박제순이 누군가 하면 맞습니다. 바로 자신의 조국인 조선을 일본에 팔아먹은 매국노인 을사오족 중에 한 명인데 그런 자조차도 독도는 일본 땅과 관련되지 않았고 일본 땅도 아니다 라고 반박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지도들을 보면 당시 독도에 대한 영유권 인식을 보다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독도가 공식적으로 지도상에 표기된 현존하는 최초의 지도는 조선 전기 지리서의 하나인 신중 동국 여지승남의 팔도 총도인데 이 지도에는 독도가 정 위치가 아닌 울릉도보다 내륙 쪽에 그려져 있습니다. 이 지도에 그려진 위치와 크기를 바탕으로 한 일본 측의 주장은 신중 동국 여지승남의 팔도 총도에는 울릉도와 우산도 두 개의 섬이 그려져 있는데 만약 한국 측이 주장하듯 우산도가 다케시마를 나타내는 것이라면 이 섬은 울릉도의 동쪽에 울릉도보다 훨씬 작은 섬으로 그려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상의 우산도는 한반도와 울릉도 사이에 위치하고 또한 울릉도와 거의 같은 크기로 그려져 있는 것을 보면 이 8도 총도의 우산도는 울릉도를 두 개의 섬으로 그린 것이거나 또는 가공의 섬이지 울릉도의 훨씬 동쪽에 위치한 다케시마가 아닙니다 라고 하는데, 이 지도에서 독도가 울릉도와 같은 크기로 그려진 것은 아마도 안용복 사건 이후 조선에서 독도를 더 강조하려고 크게 그려놓은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한 당시에는 본토에서 울릉도로 갈 때 해류의 영향으로 먼저 독도를 거쳐 울릉도로 갔기 때문에 독도를 더 가깝게 그렸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중국의 왕반이 제작한 천하여지도를 바탕으로 1603년에서 1650년경 조선에서 수정하여 새로 제작한 조선본 동아시아 지도의 한반도 부분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명확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지도는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 중입니다. 일본 실학파의 최고 학자였던 하야시 시헤이가 그린 1785년의 삼국 접양 지도는 국경과 영토를 명료하게 구분하여 채색을 한 지도인데, 독도는 조선과 같은 황색으로 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의 영토란 표기까지 하였습니다. 1855년 김대건 신부의 지도를 지리학자 말트 브랭이 축소하여 파리 지리학회지에 게재한 지도에도 울릉도와 독도가 역시 정확히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일본여 지도고, 일본국 지리 측량 지도, 관판 실축 일본 지도와 그 외 다른 민간에서 제작된 지도 대부분이 당시 일본식 명칭이었던 마쓰시마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간혹 기재되어 있는 지도도 색깔 구분해서 오키제도나 도토리현과 같은 색이 아닌 무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물론 심지어 일본의 역사 기록과 공식적인 문서조차도 독도를 한국의 영토로 인식하고 표기한 사례를 여러 문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일본 외무성이 최초로 독도 관련 고문헌이라고 주장하는 운주시청 합기에서 일본의 서북 경계는 은기도로 삼는다라며 독도가 조선의 땅임을 인정했습니다. 1696년 1월 28일 일본 막부는 도토리본을 통해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령이 아님을 확인하고 다케시마 도의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일본 메이지 정부 시대의 최고 행정기구인 태정관이 1877년 3월 20일 내무성에 지시한 조선에 관한 태정관 지령 문서에서 품위한 취지의 다케시마와 일도 지적 편찬의 건에 대하여 본방은 관계가 없다는 것을 심득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어 당시 일본도 독도가 한국의 땅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사료 중 독도에 관한 언급은 일본 해군성 수로부에서 만든 일본 수로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일 합병 이전의 조선 수로지와 그 이후의 일본 수로지에는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영토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8.15 광복 다음 해인 1946년 8월 15일 대장성은 일본이 점령했던 영토 중 외국으로 분류한 지역을 규정하고 있는데, 조선과 대만, 사할린섬, 쿠릴열도, 남양군도는 외국으로 분류했고 독도도 별개 항목으로 외국으로 규정했습니다. 다음 제4부에서는 8.15 광복과 이승만 나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편으로 만날 때까지 모두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